한국의 상품 무역 규모가 6천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그 무역의 10%를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하면 1달러하고 연동이 된 코인이거든요.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인데 이거를 가지고 계시면 1달러랑 똑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라고 발행하는 회사가 가치를 보증하는 코인입니다. 그 발행하는 회사는 어떤 식으로 가치를 보증하냐면, 두 번째,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비트코인이 무려 지금 99,000달러도 터치를 했습니다. 99,000달러 터치했다가 10만 달러 가니 많이 하다가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더 많이 떨어지는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비트코인이 최고 가격이 원화 대비로는 1억 4천만 원까지도 도달을 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고요. 그 와중에도 폴리마켓이라는 특히나 정치를 중심으로 도박을 하는 사이트에서는 2024년 내에 10만 달러에 도달을 할까요? 라는 베팅이 무려 83%에 달할 정도로 아주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이 많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트럼프 자체도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연준이 보유한 금을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특히나 이제 공화당의 루미스라는 상원 의원이 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삼자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 법안이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100만 개까지 늘리자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최소 20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되고, 심지어 이제 금을 팔아가지고 그 금판 돈으로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연준의 전략 자산으로서 준비금으로서 준비를 해가지고 만약에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연준의 부채를 상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채 비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무려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정부 부채, 미국의 GDP가 29조 달러거든요. 29조 달러보다 36조 달러면 무려 GDP의 거의 130%에 달할 정도로 높아진 부채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상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경제학을 기준으로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라고 생각할 법한 건데, 지금 현실이 그렇다면 뭐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원체 많이 올라가고 있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무려 2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달러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코스피를 한참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는 와중에 또 더 신기한 게 도지코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가 밈코인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게 최근에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정도가 됐거든요.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도지코인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밈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난 이후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어떤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발행량을 5,100만 개로 제한해가지고 탈중앙화된 화폐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듭시다 라고 한 게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시작이었고, 분산장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더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5,100만 개로 제한된다는 그 한계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발행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5,100만 개를 점근선으로 해서 로그 함수를 그리는 그래프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발행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발행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4,900만 개가 이미 발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 곧 5천만 개가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로 발행을 해도 5,100만 개까지가 발행될 수 있는 한계인데, 도지코인은 장난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발행량이 이론적으로 무한대거든요.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코스닥을 넘겼다라는 것 자체가, 야, 이럴 거면 제가 경제학을 왜 공부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을 텐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 도지코인이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이 당황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부채를 상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될 수 있기도 하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측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또 미국 경제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인으로서 작용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아주 놀랐는데요. 아까 제가 1번 이슈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상품 무역 규모가 6천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그 무역의 10%를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하면 이 1달러하고 연동이 된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인데 이거를 가지고 계시면 1달러랑 똑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라고 발행하는 회사가 가치를 보증하는 코인입니다. 그 발행하는 회사는 어떤 식으로 가치를 보증하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살수록 코인의 시장 규모는 커질 거고 그 커진 시장 규모만큼 우리는 미국 채권을 사겠습니다. 그 채권을 통해서 이 가치를 보증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코인인데요. 무역 거래를 할 때 매번 세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 절차도 그렇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신용장이란 거를 발행받아 가지고 그 신용장을 발행하는 수수료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도 스위프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송금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송금에도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세관 신고에도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아주 싸진다는 장점이 이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무역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지금 사실 이것도 지하 경제다 보니까 얼마인지 확실히 몰라서 대략적으로 10% 정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10%도 꽤나 높은 숫자지만 앞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를 정리를 하고 갔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또한 미국 경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USDC라는 코인이 있고요. 지금 시장 규모는 380억 불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USD 테더, USDT라고 해서 요게 또 있는데 요게 지금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이고 요거는 지금 무려 1320억 불에 달할 정도로 시장 규모가 많이 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합치면 거의 2천억 달러에 가까울 정도로 시장 규모가 아주 크고요. 그리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더 많은 사람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요거를 발행하는 회사들조차도 미국 채권을 더 많이 보유할 것이기 때문에 그 채권 보유 자체가 미국 채권의 구매처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가 달러를 아무리 더 찍어내도 문제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저한테 돈 빌려줄 사람하고 요청을 하는 건데, 여기 테더라는 회사와 USDC라는 회사가 돈 빌려줄 사람으로서 충분히 작용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창구로 부상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실 저는 이 기대가 너무 낙관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시장 규모가 1300억 달러에 달하는데 매년 1000억 달러씩 시장 규모가 성장을 할 거다, 매년 1000억 달러씩 테더가 미국채를 사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낙관적인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테더가 통화량을 또 증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고, 이 정도면 사실상 이 테더라는 회사가 은행만큼의 권력을 가진 거 아닌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거의 가진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 부분이 전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미 테더는 블랙록이나 찰스 슈왑 같은 큰 금융사보다 더 많은 이익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 테더가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국채 규모는 이때 당시는 6월이었고요. 6월 기준으로 976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 규모가 1300억 달러까지 커진 거를 감안하면 우리 한국보다도 더 많은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더가 정말로 미국채를 보유했다면 웬만한 국가보다 더 많은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됐고요. 불과 이제 2018년 당시에 테더의 시장 규모가 20억 달러밖에 안 됐을 당시에도 그때 당시 CD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테더 너희 그만큼의 미국채 가지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딴지를 건 적이 있었고, 그때 한번 회계 부정 관련해서 테더와의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야무야 흐지부지 됐고 지금 이제 그거 관련해서 아무도 그 주장을 하지 않는데, 테더가 과연 정말로 1300억 불 규모의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를 제공을 하는 것 같다. 만약에 정말 보유하고 있다면 얘네는 정말 은행에 준하는, 웬만한 국가에 준하는 만큼의 화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에다가 요 테더가 미국채의 수요자가 되어주는 것 또한 부채의 상계 부분에서나 아니면 이 부채의 수요자 입장에서나 미국은 부채를 계속해서 늘려가도 문제가 없다라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밀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폰지 사기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국민연금이 사실상 한국 사람 전부한테 치는 폰지 사기인 건데, 만약에 이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성을 좀 더 늘리려면 아시아 전부한테 국민연금을 강제로 내게 하면 지속 가능성이 좀 더 길어집니다. 그걸로 또 부족하면 전 세계 사람을 전부 이 국민연금을 내게 만들면 지속 가능성이 좀 더 늘어나는 거고, 전 세계 사람으로 이제 부족해질 때쯤은 외계인까지 끌어들여서 폰지 사기를 치면 지속 가능성이 좀 더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의 모든 돈을 끌어들인다면 정말로 암호화폐가 영원히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면서 부채를 상회할 정도가 되겠고, 당연하겠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지속적으로 발행되면서 마찬가지로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되어주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미국 행정부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다라는 점에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의견을 좀 아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가 됐든 간에 암호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미국의 화폐 권력이라고 하죠. 불과 50년 전만 해도 오일 쇼크 이후로 페트로 달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달러의 기축통화 체제를 공고히 했었는데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립토 달러라는 말씀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달러의 기축통화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페트로 달러는 아무래도 석유는 아까 나프타 얘기도 들었지만 석유는 실생활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페트로 달러는 권력의 유지에 있어서 중요했었지만, 크립토 달러는 과연 권력의 유지에 그만한 의미가, 페트로 달러만큼의 의미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가기는 하지만 항상 뭐 틀릴 수가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 회사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비트코인을 사는 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엄청난 레버리지까지도 써가지고 본인들 회사에서 전환 사채까지, 그러니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까지도 발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채권을 찍어낸다는 말이고, 그거는 빚을 진다는 뜻입니다. 빚까지 져가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회사고, 테슬라 3배 ETF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비트코인을 3배로 추종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주식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현물 ETF나 선물 ETF 같은 걸 승인을 안 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시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너무나도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아무리 비트코인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과연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 이후 파죽지세로 상승하며 10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중입니다. 도박 사이트에서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터치한다의 베팅이 8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아주 높고요.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아주 호의적이고 내각 또한 호의적인 사람들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당내에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서 준비금에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준비금 편입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시 부채와의 상계가 가능하므로 부채 문제도 해결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채를 담보로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요. 한국의 무역시장에서도 송금 절차가 간편하다 보니까 생각 이상의 규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10%나 이용한다는 점에서 저도 되게 놀랐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암호화폐 시장 성장 덕분에 미국채의 수요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